부동산의 김기원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기현 지수. 네. 유튜브에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네. 많이 달릴수록 부동산 시장이 거의 꿈물이에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그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영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빚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가계대출의 급증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때문에 막차 타려는 수요가 몰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대출 총액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네. 증가 속도가 지금 문제입니다.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만 봐도요. 6월 달 들어서 벌써 4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와. 7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조요? 네. 와. 빨리 집 사줘. 그래서 사주. 공격당, 생각도 못했다. 네, 네. 자꾸 개그하면 안 네, 되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 욕심이 좀 있나 봐요. 네. 네. 네, 이 추세면은 6월 전체로는 6조 원도 훌쩍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2천억 이상씩 지금 늘어나는 건데 요게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와, 하루에 2천억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와. 네. 그리고 이게 주택담보대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용대출 증가 속도도 4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정말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DSR 3단계, 이것 때문에라는 이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 이유 때문이라는 게. 네,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대출이 많이 몰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요, 이제, 여기 이제 변동 금리 대출 같은 건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까지 미리 좀 계산에 넣어가지고,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더 빡빡하게 보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그 빚 있으면 네. 그걸 이제 같이 계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더 엄격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엄격해지는 거고요. 요게 이제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네. 대출 한도가 수도권으로 보면요. 대략 한 3에서 5% 정도 지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미리미리 받아두자,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 거군요. 네. 그런 수요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자는 이 부동산 심리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지난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기사도 또 나오고 있고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120까지 치솟아서 예전에 집값 급등할 때만큼 지금 이 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규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 심리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가 3,000선 돌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역량도 결국에는 좀 비투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다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다 얽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정책 대출 문제입니다. 정책 대출이요?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무슨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가계 부채 관리에서는 굉장히 좀 큰 허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정책 대출들이 DSR 규제 적용,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DSR 계산에서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계 부채 관리의 일종의 사각지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규모도 절대 무시를 못 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315조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관련 대출에서요, 거의 28%를 차지합니다. 28%요? 네. 오. 네, 9년 만에 200조 원 넘게 확 늘어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요, 작년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정책 금융을 확대한 게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금 분석까지 지금 내놨거든요.
아니, 어쨌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든 건데, 의도치 않게 이제 부채도 눌리고, 집값도 자극을 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아예 정책 대출에도 이제 DSR 규제를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당국도 지금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네, 금융당국도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죠. 일단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좀 강하게 해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현장 점검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도 놨습니다. 현장 점검까지.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은행 규제 피해가지고 네. 자금이 뭐 상호 금융권 이런 데로 몰리는 거, 그런 걸 또 풍선 효과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거 막으려고 지금 또 여신 규제도 또 연장을 했고요. 네. 은행들도 일단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우대금리를 살짝 줄인다거나,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금 30년으로 줄였고요. 농협은행은 또 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 대출 취급하는 걸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나가는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식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사들도 일단은 뭔가 다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이나 또 전세 대출까지 지금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민이나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신 독자분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말 과열이라고 느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조금 소위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21년에 그 뜨겁게 달아오르던 네. 이 시장 상황과 좀 굉장히 유사하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뭐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는 지금 분명합니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상승률이 지금 30%에 달한다,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30%? 네. 와.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요게 지금 100%를 넘어서 한 10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무엇보다 나중에 혹시라도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오르기라도 하면은 뭐예요?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과 21년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죠?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언제 사는 게 위험하냐면, 모두가 포모에 지금 휩싸여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럴 때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의 김기원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기현 지수. 네, 유튜브에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네. 많이 달릴수록 부동산 시장이 거의 꿈물이에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그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례 매도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악플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김기원 지표를 봐도 부동산 김기원 댓글 지표, 네. 댓글 지수 이걸 봐도 데이터에 넣어야겠네. 네, 데이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재밌네요. 김기현 지표를 봐도 지금 이제 딱 끝물이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이 당국의 규제를 하고요. 은행이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렇게 빚내서 집을 사자라고 하는 그 흐름을 막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섣불리 어떤 행동을 옮기기보다는 좀 신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영끌이나 비투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제 DSR 규제 강화라는 어떤 좀 마감 시한,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서 가계 대출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DSR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좀 특혜랑 좀 특혜일 수 있는 정책 대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국과 은행이요, 어쨌든 고삐를 좀 재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정책 대출은 주거 안정을 돕는 또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부채 증가나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좀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요. 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와 또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 균형점은 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네. 골치가 아플 거고, 근데 지금 당장 뭔가 대책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섣부르다고 봐요. 지금 잘 좀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본다. 스트레스 DSR 3차라고 하는 이거가 있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되면 대출한도 들으니까 그 전에 받자.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좀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규제를 가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추이를 보면서 6월달 끝나고 그래서 한 8월, 9월에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는 저는 꼭 풍선 효과를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2020년, 21년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안 해준 거,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정책, 취득세, 중과세 이런 거, 그 다음에 특례 대출, 그 다음에 또 결혼이나 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올려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만 지금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지금 정책을 펼쳤다가는 또 이런 후폭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좋은 정책들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책 관련해서는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이제 이미 7월이다 그럴 보니까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규제가 이미 실행이 될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